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은 푸빅의 조민주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푸빅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조민주라고 합니다. 네, 우리 푸빅 회장님.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고정 출연을 하시게 됐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또 좋은 컨텐츠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좋은 중국 정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켓 서머리부터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네, 2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2% 상승한 3,484.3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선전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2% 상승한 14,122.6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지수는 강보합으로 오전장을 시작했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조 달러 이상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전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양조업, 전자부품, 여행숙박 등 산업이 상승했으며 전력업, 철강, 석탄 등 산업이 하락했습니다. 양조업 대표주 마오타이가 5.75% 급등한 2162위안을 기록하는 등 상하이 선전 양대 증시에서 거래 중인 18개 백주 종목이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중신증권은 고량주 업종이 주가 조정 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다 밝혔습니다. 한편 여행 숙박 산업은 청명절 연휴 중국 내 여행객이 2019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회복세에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중국 증시가 간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전자부품, IT 쪽이 강세를 보였고 또 홍콩이 유난히 좀 강세가 강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주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승하니까 좋네요. 근데 청명절 연휴라고 하는데 청명절 연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네, 청명절 연휴는 4월 5일까지 휴장을 했고 오늘부터 4월 6일부터 개장을 하는데요. 근데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 연휴도 같이 겹쳐서 2일부터 6일까지 휴장해 7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콩이 쉬기 때문에 후광통 거래를 하시는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본장은 열려 있지만 거래는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매크로 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매크로 뉴스에는 디지털과 식량 산업의 융합 발전, 국경 간 디지털 위안화 결제, 장삼각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회랑 건설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이 식량 산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식량과 물자 비축국은 14.5 기획 기간 동안 식량의 거래, 물류, 정보 서비스 등 모든 과정에서 디지털화를 결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차세대 정보기술과 식량의 생산, 구매, 저장, 가공, 판매를 융합하고 파종, 기상기후, 생산 병충해 등 식량 산업체인 데이터를 공유할 것이며 디지털 식량 창고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디지털화 구매와 스마트화 창고 수준을 높일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식량 가공의 디지털화와 식량 거래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국가 식량 전자거래 플랫폼 기능을 개선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 당국의 투자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디지털화라는 부분, 그러니까 농촌 물류에 대한 개선도 함께 같이 보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시 14차 5 기획에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은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사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가 국내 소매용으로 설계됐지만 여건이 성숙되고 수요가 뒷받침된다면 역외 디지털 위안화 결제 또한 이뤄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홍콩 금융관리국가 이미 역외 디지털 위안화 기술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선전, 수조, 베이징 등 여러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민은행은 국경 간 디지털 화폐 결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콩 금융관리국과 태국 중앙은행이 시작한 다자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가교 사업에 지난 2월 참여했으며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도 본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당국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디지털 위안화 관련해서는 저희 CEC 채널의 디지털 위안화 특집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 것인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죠.
네, 중국 과기부 등 6개부서는 G60 과학기술 혁신회랑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0년까지 첫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현대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실현할 것이며 산업체인, 혁신체인, 밸류체인의 구조를 일체화하고 지역정책 제도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신흥산업이 지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까지 늘릴 것이며 상장기업과 벤처기업을 연평균 각각 100개와 3,000개 이상 배출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네, 역시 과학기술 관련된 것 같은데 이 인프라 투자가 또 이게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수혜 쪽이나 이런 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봐야 할 상장 기업 뉴스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융기실리콘입니다. 융기실리콘은 3월 31일 자본금 3억 위안으로 시안 융기수소에너지유연공사를 설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공사는 융기 창업자인 리정거 회장이 직접 운영할 정도로 융기 내 주요 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융기 수소에너지의 주요 사업 분야로는 일반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연구 개발로 나뉘며 일반 사업은 기체 및 액체의 분리, 그리고 청정 설비 제조이고 신재생 에너지 연구 개발은 에너지 절약 관리 서비스, 기술 연구 개발, 기술 자문 교류 이전 보급 등을 포함한다 밝혔습니다. 해상풍력 1위인 덴마크 오스테드가 수소투자에 진입한 것에 이어 태양광 업계 1위 제조업체인 융기실리콘의 진출로 재생에너지와 수소의 융합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융기실리콘 전략관리센터 진동희 센터장은 수많은 태양광 플러스 모델 중 태양광 플러스 수소에너지가 보편적으로 선호된다며 수소에너지의 미래 수요가 상당해 그린 수소가 태양광 산업을 한층 더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네,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뉴스 같은데요. 융기실리콘, 대표적인 중국의 태양광 업체, 즉 폴리실리콘 생산한 업체인데, 여기서 수소 관련, 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시장이 좀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하던 기업이 수소까지 통합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눌러있다가 반등하는 국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사업 구성이 좀 다변되는 차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투자는 많이 들어가겠죠. 예. 다음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네, 다음은 SMIC입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0년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4.8%, 141.5% 늘어난 274억 위안과 43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유일의 14나노 공정 생산 가능 파운더리 업체인 SMIC의 2020년도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20% 늘어난 239억 위안으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용 반도체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전체 매출의 44.4%를 차지했고, 이어 소비전자와 사물인터넷이 각각 18.2%, 17.1%를 차지했습니다. 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SMIC 중심국제라고도 하는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주가가 또 이거에 반응해서 당일날 많이 올랐는데, 또 많이 관심이 있고, 또 CEC에서도 계속 언급드리는 종목인 만큼,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확인하는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마지막 기업은 주기주라는 기업입니다. 주기주는 2020년 실적이 예상치와 부합했으며 그중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18억 위안이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4억 9,200만 위안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이 대폭 증가한 요인으로는 고가 상품의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1년 1분기 매출액과 순이익 또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동사의 상품 중 내삼주는 2018년 말 설립된 동사의 서브 브랜드인 내삼주 판매 기업의 대표 백주로 30여 개의 대형 판매 상점에서 판매되었으며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해 동사의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분석됩니다. 네. 근데 주기주라는 회사는 좀 생소한데요. 흔히 빠이주, 백주 만드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귀주모테, 우량회 이런 건 잘 아는데,
이건 어느 성의 이 술인가요? 이 술은 호난성 특산품으로 지금 현재는 주요 시장인 호난성 내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이고 향후 호남성 이외 지역인 칭진지, 광동, 산동, 허남 등 핵심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은 약간 저평가된 이게 바이주, 가치주 같은 느낌인데 상한가 같습니다. 10% 올랐고 흔히 이제 기주 모태나 우량해가지고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 같은 경우는 뭐 산서 분주도 있지만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 주기주라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생소한 종목도 가져오시고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도 가져오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푸비과 함께 차이나 마켓 데일리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